자,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화학 지난 시간 제12장 식품 갈변 개념 정리에 이어서 오늘은 30강 제12장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282쪽을 펴보십시오. 자, 첫 번째 1번 문제가 나와 있죠. 자,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폴리페놀 옥시다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변 현상의 억제 조건은 보통 이런 효소적 갈변화 폴리페놀 옥시다제 갈변 현상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소금물에 담그죠. 소금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있는데 이 염화이온이 특히 염소이온 염화이온이라고도 하죠. 염화이온이 갈변 현상을 억제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철 1번에 철 이온이 있을 때는 갈변이 촉진되죠. 3번도 마찬가지로 pH가 5.6에서 6.8일 때 갈변 현상이 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효소적 갈변, 이 폴리페놀 산화환원 효소이기 때문에 자, 산소가 있으면 산화 반응이 더욱 잘 일어나죠. 오히려 134는 갈변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변은 저 해설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폴리페놀 옥시다제 효소적 갈변을 막는 방법으로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높은 온도에서 그렇게 되고 최적 조건의 변동이나 산소의 제거, 그렇죠? 그다음에 금속 이온 제거, 붕산 및 붕산염 첨가, 그다음에 비타민 C죠. 아스코빅 애시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원제로 작용하죠. 오히려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죠. 자, 2번 봅시다. 사과, 배, 감자, 고구마의 절단면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일이나 채소류의 갈변 현상은 효소적 갈변으로서 폴리페놀 옥시다제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자, 타이로시네이스죠. 티로시네이스. 자, 이 효소에 의한 갈변 현상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방치하면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관계하는 효소는 바로 이런 효소들을 타이로시네이스나 폴리페놀라이스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산화 환원 효소죠. 그래서 공기 중 산화시키는 거.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아미노하고 카르보닐기. 쉽게 얘기하면 아미노기면은 단백질에 존재하는 것이죠. 카르보닐기 했을 때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은 식품일수록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했을 때 이런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 말하죠.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에 대한 설명.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은 뭡니까? 마일라르 반응이죠. 그래서 마일라르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마일라르 반응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모든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죠. 여러분,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 비효소적 갈변 현상이다. 마일라르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현상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카라멜리제이션. 카라멜리제이션은 주로 당이 포함된 식품에서 가열 시 우리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니은은 아닙니다. 디귿을 봅시다. 식품 성분 중 당류와 아미노산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당과 아미노산이,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을 때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을 봅시다. 온도나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온도나 pH의 영향 받습니다. pH가 높을수록 자, 갈변 현상이 촉진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갈변 현상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니을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에 맞는 답은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죠. 자, 3번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283쪽을 가겠습니다. 자, 마일라르 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당은, 자, 여러분, 오탄당이 가장 마일라르 반응에서 갈변 현상이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6탄당, 그 다음에 2당류입니다. 여러분, 슈크로스 같은 4번은 2당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6탄당인데 글루코스는 6탄당이죠. 여러분, 락토스다 해가지고 자, 3번이죠. 자일로스 같은 경우 펜토스가 5탄당입니다. 그래서 자, 4번에서는 우리가 자, 4번 문제에서는 갈변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5탄당, 그 다음에 우리가 6탄당, 그 다음에 2당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당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탄당에는 자일로스나 펜토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이게 뭡니까? 마일라르 반응이죠. 자,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하면은 아미노기와 카르보닐기가 존재십니다. 그래서 마일라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자, 5번 또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기억. 가열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거. 자, 이산화탄소하고 알데히드류죠. 이산화탄소 알데히드류로 분해될 수 있는 거. 스트레코 반응 맞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스트레코 분해 반응이 부수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최종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일라르 반응 중에서. 자, 맞습니다. 니은.
산소, 효소, 열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모든 식품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마일라르 반응은. 이거 니은도 맞습니다, 여러분. 디귿을 봅시다. 반응 중간 단계에서 많은 환원성 물질이 생긴다. 그렇죠? 자, 환원성 물질이 생긴다고 했죠.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 환원시켜주는 거. 리덕턴스죠, 보통. 그래서 리덕톤이라고도 얘기하죠. 카르본 일기를 갖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반응 중간 단계에서는 카르본 일기를 갖는 화합물, 환원성 물질이 생긴다. 리덕톤, U가 생긴다. 맞습니다. 니을, pH 3 이하, 강산성에서 갈변 속도가 느리게 된다. 맞죠? 마일라르 반응은 pH가 높아질수록 갈변 현상이 촉진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pH가 낮을수록 자 갈변 속도는 느려진다. 억제가 되죠. 그래서 다 맞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카라멜리제이션, 캐러멜화 반응이 되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당 성분이 주로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죠. 가열 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과당, 전하당, 설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분 증발이 잘 되죠. 포도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수분 증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러멜화 반응은 당분전의 탈수작용에 의한 것이죠. 수분이 증발했을 때 나타나는 갈변 현상이기 때문에 이 글루코스 포도당은 오히려 프럭터스, 과당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탈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캐러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다음 중 빵이나 비스킷 자에 주로 관여하는 갈변 현상. 빵이나 비스킷은 주로 탄수화물로 되어 있죠. 당류죠, 여러분. 주로 당류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카라멜리제이션이죠, 여러분. 캐러멜화 반응이다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뭡니까? 비타민 C의 산화 반응이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폴리페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4번은 마일라드 반응이고,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캐러멜화 과정의 단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지난 시간 배웠죠. 처음에 캐러멜화를 하게 되면 척에 에놀화가 된 다음에 탈수작용이 일어나고 메틸 퍼퓨럴이 생성되죠. 이거 맞습니다. 근데 환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캐러멜화 과정도 갈변 현상도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봅시다. 마일라드 반응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마일라드 반응의 초기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당과 우리가 단백질이 결합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포도당, 보통 당과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거, 이걸 질소배당체 형성이라고 하죠. 당과 아미노기가 결합한다 해서 질소배당체 형성, 당과 탄수화물이 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거.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돌 축합 반응하고 멜라노이딘, 3번의 멜라노이딘 색소 형성, 4번의 스트레커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 자, 최종 단계죠. 최종 단계에서 형성되는 거고, 중간 단계는 뭡니까? 자, 고리형, 자, 환상화합물하고 자, 환원성 물질이 생성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알아둡시다. 9번도 체크하시고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봅시다, 여러분. 식품의 착색 현상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뭐 이거는 여러 장이 섞여 있죠, 여러분. 자, 기억, 복숭아의 절단 면색, 보통 과일을 절단했을 때, 자,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보통 과일류와 채소류, 폴리페놀 옥시다제. 그래서 자, 폴리페놀레이스 효소에 의한 변색 맞습니다. 감자의 갈변은 뭡니까? 티로시네이스죠. 효소에 의한 산화 맞습니다. 홍차의 색깔, 이거는 앞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폴리페놀 옥시다제, 이것도 맞습니다. 홍차. 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된장의 색은 마일라드 반응이라고도 보아도 되겠습니다. 아미노기 해가지고 카르보닐 반응.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기 때문에 자, 된장의 색도 마일라르 반응에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 중 감자의 변색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티로신이죠. 타이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DOPA로 변하고 도파키논으로 변한 다음에 도파라고 하죠, 보통. 자, DOPA 키논, 그 다음에 적색 물질 마지막에 흑갈색의 멜라닌 색을 형성한다 해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조건에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하면 무조건 우리가 아미노기와 카르보닐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마일라드 반응이죠. 마일라드 반응에 의한 갈변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가 했는데, 여러분, 마일라드 반응은 뭐랬습니까? pH가 증가, 곧 염기성, 자, 알카리성이 증가할수록 갈변 속도가 촉진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산성이나 약산성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약알칼리성, 여기서 갈변 속도가 촉진됩니다. pH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봅시다, 여러분. 1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과실의 젤단면이 과일에 주로 갈변 현상하면 딱 나오죠. 젤단면이 갈변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효소적 갈변화 현상 중에서 뭡니까? 자, 폴리페놀 레이스에 의한 것이죠. 페놀류를 갖다가 산화시키는 방법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번 문제 가봅시다. 자, 귤 같은 경우는, 자, 귤이 갈변 현상으로 심하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은, 뭐 과일 채소류 같은 경우 폴리페놀 레이스에 의해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귤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는 귤에는 비타민 C, 환원제인 아스코빅 애시드가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보통 비타민 C 환원제는 자, 갈변 현상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자, 환원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C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환원제 역할을 한다, 비타민 C가. 그래서 산화 방지를 해주죠, 여러분.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 가봅시다. 식품의 효소적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죠? 자, 기억 봅시다. 블런칭하여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여러분. 맞죠? 자, 블런칭해서 우리가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60도씨에 두면은 60도씨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의 변성이 되면서 파괴가 되죠. 그래서 블런칭이라는 건 온도를 60도씨로 높였을 때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맞습니다, 여러분.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레몬즙이나 물에 담가둔다. 이것도 맞죠. 산소를 차단하고 또 하나 약한 산성에서는 갈변이 억제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햇볕에 잘 말린다. 오히려 햇볕에서는 효소의 갈변이 촉진됩니다, 여러분. 빛에 의해서는. 그럼 니을 봅시다. 햇볕에 잘 말리기 전에 불필요한 부분은 예리한 구리나 철 도구를 사용한다. 구리나 철에 의해서는 자, 오히려 갈변이 촉진되죠. 금속 이온에 의해서는 갈변이 촉진되기 때문에 구리, 철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니은은 결국 효소의 갈변 촉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5번의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15번. 그 다음에 16번을 봅시다.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마일라드 반응이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산소, 효소, 열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자연적 산화 반응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품에서. 자, 디귿을 봅시다. 반응 중간 단계에서 자, 환원성 물질이죠. 오존, 리덕턴류. 자, 오존 같은 경우 있고 산화형 물질이지만 고리형이죠, 여러분. 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리를 띠고 있는 게 뭐라고 했으니까 환상화합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더통류는 뭡니까? 환원성 물질들이 생성된다. 맞습니다. 니을 봅시다. 가열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스테레커 분해 반응. 스테레커 분해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알데히드류가 생성된다 했죠. 분해 반응이 부수적으로 일어난다. 맞습니다. 니은을 봅시다. pH 3 이하의 강산성에선 갈변 속도가 급속화가 아니라 오히려 억제가 되죠, 여러분. 오히려 pH가 증가할수록 갈변 속도는 증가합니다, 여러분. 반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을 때 기억, 디귿, 니을 해가지고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86쪽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도리 전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도리 전이 생성물이죠. 자,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바로 이제 마일라드 반응의 어느 단계? 초기 단계죠. 아마도리 전이라는 게 뭡니까? 당과 아미노기가 결합합니다. 곧 질소 배당체를 형성하죠. 이 배당체라는 건 당 플러스 다른 화합물이 결합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단계이구나. 1번이죠.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자, 환상화합물하고 환원성 물질 리덕턴류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돌 축합 반응이나 스트레커 반응, 멜라노이딘 색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죠. 자, 18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감자를 깎아서 물에 담그면 갈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보통 감자의 갈변 현상은 티로시데이스 효소에 의한 갈변 현상이죠, 여러분. 갈변을 일으키는 효소인 티로시데이스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자, 티로신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용출되죠. 그래서 밖으로 용출되기 때문에 티로시네이스 효소가 밖으로 용출되면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갈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에 감자의 솔라닌, 이건 독소 형성이죠. 식중독을 일으키는 부분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아니죠, 여러분. 19번을 봅시다. 효소적 갈변의 억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효소의 갈변 억제 방법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자, 1번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면 되겠죠, 여러분. 가열하거나 자,
최적의 pH와 반대 현상. 그냥 pH를 낮춰버리면 되겠죠, 여러분.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과실류나 1번 봅시다.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실류나 채소류를 가공하기 전에 예비가열 처리하면 블런칭이죠, 이런 게. 예비가열 처리가 보통 블런칭입니다. 6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효소의 불활성화 되죠. 또한 온도를 10도씨 이하로 낮춰도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변이 억제됩니다. 이거 1번 맞습니다. 2번 봅시다. 냉동 채소 그 다음에 채소 과일 통조림은 색과 비타민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런칭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효소의 갈변을 억제한다. 이런 블런칭 처리가 뭐라 했죠? 예비가열이죠. 그래서 효소의 불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효소의 갈변을 억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봅시다. 갈변 기질과 효소가 수용성일 경우 물에 담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용성인 물질이 빠져나오게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갈변과 산소의 접촉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자, 산화 억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 3번 봅시다. 폴리페놀 옥시데이스하고 그 다음에 아스코비네이스. 자, 아스코비네이스 하면 비타민 C죠. 의 최적 pH를 알카리성으로 변화시켜 억제시킨다 했죠? 아니죠. 자, 산성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죠. 알카리성에서는 갈변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자, 폴리페놀레이스 옥시다제와 아스코비네이스 효소의 최적 pH를 우리가 pH가 증가하면 갈변이 된다고 했으니까 pH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알카리성이 아니라 산성으로 변화시키면 억제시킨다 해가지고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해 갈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 보통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갈변화되는 거는 과일이나 채소류죠. 자, 감자 같은 경우는 티로시네이스의 주로 티로시네이스지만 결국 이것들도 효소적 갈변의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 C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환원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오히려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존재하는 귤은 갈변 현상이 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봅시다. 식품 중 된장, 간장의 갈변 현상. 으로 바르지 못하는 것. 된장, 간장의 갈변 현상은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마일라드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바르지 못한 것이니까 1번 첨가물의 당류 가열에 의한 캐러멜화 반응. 자, 된장, 간장 같은 경우 보통 캐러멜화 반응 맞습니다. 캐러멜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색깔을 착색시키죠. 멜라닌 색소로. 그 다음 2번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반응으로 멜라노이딘 생성에 의한 마일라드 반응. 이것도 맞죠? 마일라드 반응도 우리가 해당합니다. 카라멜리제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단백질과 젖당 사이의 마일라드 반응. 자, 마일라드 반응은 뭐라 했습니까? 당과 단백질이 존재할 때 우리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캐러멜리제이션은 당 성분에서만 일어나는 주로 갈변 현상이죠. 자, 3번 봅시다. 티로시네이스의 성분의 산화에 의한 갈변. 이거는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효소적 갈변화 현상으로서 주로 감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 1, 2, 4는 다 맞고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효소적 갈변화 현상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봅시다. 마일라드 반응 중 환원당과 21번 체크하시고 22번 봅시다. 마일라드 반응 중 환원당과 아미노 화합물이 축합하여 질소 배당체인 글루코스 시아민을 형성하는 시기는, 여러분, 당과 아미노 화합물이 결합해가지고 질소 배당체를 형성하는 시기는 초기 단계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의 답은. 23번 봅시다. 카르보닐기와 아미노산이 아미노기와 결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죠? 아미노 카르보닐기 반응, 마일라드 반응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가봅시다.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한 갈변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죠. 1번 카테콜이나 카테콜 유도체 등이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키논 또는 키논 유도체로 산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맞죠? 산화 반응이고 주가 생성물이 키논 유도체가 또는 키돈이 나옵니다. 키논 물질. 3번 봅시다. 감자, 복숭아, 녹차 등의 첨가물의 갈변성 현상을 일으키며, 맞죠?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맞습니다, 여러분. 4번 비타민 C가 많은 감귤류에는 갈변 현상을 거의 볼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자, 2번을 봅시다. 비효소적 작용 틀렸죠? 비효소적이 아니라 폴리페놀 옥시다제 하면 효소죠. 그래서 산화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효소적 작용으로 계속 산화 중합 또는
중압이란 거는 그만큼 이중결합이 떨어지면서 계속 단위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축압도 마찬가지죠. 자, 고분자가 되는 거. 멜라닌 색소 또는 유사한 갈색이나 흑색의 색소로 나타낸다 했는데 여기서 틀린 게 뭡니까? 효소가 비효소가 아니라 효소적 작용이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88쪽 보시면 25번 문제가 나와 있죠. 마일라드 반응 중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활성이 큰 알데히드류가 생성되는 반응은 스트레커 반응이죠, 여러분.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가 마일라드 반응에서는 알돌 축합 반응이나 그 다음에 멜라노이드인 색소, 그 다음에 스트레커 반응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커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알데히드류가 생성된다.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도 멜라노이드인 색소 생성, 이것도 최종 단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리 반응은 우리가 저기 아미노기하고 우리가 아미노기하고 뭐가 당과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질소배당체를 형성한다고 했죠. 이거는 초기 단계를 얘기하죠. 아마도리 전 반응은. 그 다음에 오존의 반응은 중간 단계입니다. 오존이 생성되는 건 그러니까 환상 화합물이죠. 하고 그 다음에 환원성 물질이 나오는 거 중간 단계. 4번은 중간 단계. 그 다음에 3번은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이산화탄소와 최종 단계 중에서 알데히드가 형성되는 반응은 바로 스테레커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봅시다. 비효소적 갈변의 원인이 되지 않은 물질을 내는데 비효소적 갈변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일라드 반응, 그 다음에 카라멜리제이션, 그 다음에 아스코빅 산의 산화 반응이죠. 그러면은 자 탄수화물만 존재할 때는 우리가 카라멜리제이션화 반응, 그 다음에 당과 단백질이 존재할 때는 마일라드 반응이 촉진되고 아스코르브산도 공기 중 산화되죠, 여러분.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산화됩니다. 4번 칼슘이죠. 칼슘 같은 경우는 비효소적 갈변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이온 중에서도 금속 이온 중에서도 구리나 철이죠. 자, 그다음 27번 봅시다. 스트레커 분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했는데 지방의 산패 아니죠. 단백질의 정성 반응, 당류의 카라멜화 반응 아니죠. 갈색화 반응이죠. 스트레커는 이산화탄소와 알데히드류가 생성되는 마일라드 반응의 최종 단계에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갑시다.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폴리페놀 레이스죠. 효소적 갈변화 현상인데 1번 봅시다.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카테콜 등 퀴논으로 산화하는 효소이다. 맞죠? 우리가 중간 생성물 퀴논이 형성된다는 거, 퀴논 유도체나 맞습니다. 2번 봅시다.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해서 폴리페놀이 산화 중합되어 최종적으로 뭐가 생성됩니까? 중간 단계에서는 퀴논이 생성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갈색의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구리 이온에 대해서 자 구리와 철에 의해서 구리와 철 이온에 의해서 활성화되죠. 그리고 염소 이온, 소금물에 담그면 갈변 현상이 억제되는 이온은 염화 이온, 염소 이온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번을 봅시다. 철을 함유하며 폴리페놀 옥시다제나 티로시네이스는 전부 뭐합니까? 이 두 가지 효소는 구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리 이온, 철을 함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철이 틀렸죠. 구리를 함유하며 효소의 활성화와 기질의 산화에 관여하는 금속 효소. 나머지 뒤에는 맞죠? 철이 틀렸습니다. 구리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봅시다.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일명 마일라드 반응이죠. 반응에 관계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자 수분 함량, 그죠? 수분 활성도는 보통 AW가 0.6에서 0.8일 때, 수분 함량이 10에서 15%일 때 갈변 현상이 최적이죠.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갈변 현상 촉진됩니다. pH도 증가할수록 갈변 현상 촉진되죠. 자, 3번이죠. 지방의 이중결합 아닙니다. 보통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은 당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결합했을 때입니다. 지방과는 무관하죠, 여러분.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9쪽 보십시오. 30번 문제죠. 다음 중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을 나타내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하면 뭐가 있습니까? 마일라드 반응, 캐러멜리제이션화, 그 다음 캐러멜화 반응이죠. 아스코빅 산의 산화죠. 감자튀김 등의 감자 가공품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열 시 우리가 당이 캐러멜리제이션화 되죠. 그 다음에 빵을 굽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열했을 때 3번 커피, 콩을 볶는 과정에서 갈색화 반응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배, 사과 등의 절단면의 갈변 현상 이거는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어떤 효소죠? 폴리페놀레이스에 의한 자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다 해서 자 30번의 답은 4번이죠. 1, 2, 3은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드록시메틸 HMF라고 나왔죠. 프루프랄에 대한 설명으로 HMF가 뭡니까? 환상화합물이죠. 고리 모양을 가진 환상화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한번 봅시다. 1번 이 중간 단계에 생성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일라드 반응에서 중간 단계인데 그만큼 여기서 봅시다. 1번 HMF 형성은 착색 반응을 가져오는 갈색화 반응의 최종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했는데 주로 이제 이걸 최종, 중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상화합물 해가지고 최종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니까 이 전 단계죠. 최종 단계에 들어서는 거니까 최종 단계에 들어와서 한참 후가 지난 게 아니고 그래서 중간 단계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 3번 봅시다. HMF는 환원당류의 캐러메라 또는 메일라드 갈색화 반응의 중간 단계에서 형성되는 반응성이 매우 큰 화합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가공식품 속의 HMF 함량을 으로 저장식품의 품질을 평가한다. 맞죠? HMF 함량으로 저장식품의 품질을 평가도 합니다. 마일라드 반응 같은 경우 품질이 저하되죠. 그래서 HMF가 많을수록 자 저장식품의 품질을 조건 이거는 가지고 우리가 저장식품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자 2번 봅시다. 온도가 높을수록 HMF 형성량은 적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온도가 높을수록 갈변화 촉진되죠. 중간 단계 생성물이 많이 생성돼야지 갈변화도 촉진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HMF 형성량은 증가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공식품 속에 HF 함량이 많을 때는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자 저장식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죠. 안 좋다. 그 다음에 HMF 함량이 적을수록 우리가 갈변화 현상이 조금 억제될 수 있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폴리페놀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일라드 반응이 아니라 이건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폴리페놀이 자 봅시다. 1번 폴리페놀 레이스에 의해서 폴리페놀 레이스 효소에 의해서죠. 자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효소입니다. 구리를 하면 금속 효소로서 디페놀 이상의 폴리페놀을 뭐로? 키논으로 중간 단계 키논 그 다음에 최종 단계는 멜라닌을 형성하죠. 으로 산화하는 작용을 한다. 맞습니다. 2번 효소 존재 하에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산화효소 작용에 의해서 산화 중합되어 갈색화 멜라닌 색소를 형성한다. 맞습니다. 3번 효소적 갈변화 현상 효소적 갈변화 반응이다. 맞죠? 4번 봅시다.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효소의 불활성함이 기질의 산화에 관여한다 했는데 불활성화가 아니죠. 효소의 활성화죠. 여러분 불이 틀렸습니다. 불활성화가.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갑시다. 티로시네이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자 1번 멜라닌 형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네이스는 산화효소의 화합물이다. 맞습니다. 혼합물. 1번 맞죠? 자 2번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디페놀 이상의 폴리페놀 키논으로 산화하는 구리를 하면 금속효소. 이거는 바로 자 폴리페놀 레이스에 의한 갈변 현상이죠. 그래서 2번은 티로시네이스 반응에 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3번은 효소 존재하에서 산화효소인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작용에 의해 산화중합되어 갈색의 멜라닌 색소. 이 2번, 3번은 뭡니까? 자, 폴리페놀 레이스에 의한 효소적 갈변화 현상이죠. 4번 봅시다. 티로시네이스는 티로신으로부터 DOP에 의해 변화와 환원이 아니죠. 환원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산화에 관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적색이 되고 나중에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죠, 여러분. 그래서 자 맞는 답은 우리가 1번 33번에 맞는 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290쪽 보십시오. 34번 문제인데 다음 중 마일라드 반응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2번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혹은 갈색 색소의 이름을 따서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3번이죠. 환원당과 아미노 화합물 그렇죠. 당과 아미노기 단백질이 결합했을 때 갈색화 반응 맞습니다. 4번 가공식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갈색 반응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자 대부분 모든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고 중요한 갈색화 반응 맞습니다. 1번이죠. 1번이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가열 등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이건 카라멜화 반응이죠. 카라메라, 비효소적 카라메라 반응입니다. 여러분 1번에 대한 거는. 자, 마일라드 반응은 우리가 가열이 필요 없이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카라메라 반응은 당 성분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나타나는 갈색화 현상이죠. 높은 온도를 유지했을 때. 35번 문제 가봅시다. 메일라드 초기 반응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는데, 보통 메일라드 반응 초기 단계는 자, 질소배당체 형성 맞죠? 아미노기하고 당류가 결합하는 반응. 그 다음에 이걸 아마도리 전이 형성물이라고 하죠.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류 아미노 화합물의 축합 반응. 이것도 맞죠? 자, 오존의 생성은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환상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리덕턴류 생성될 때.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갑시다, 여러분. 메일라드 반응 최종 단계에서 알파 카르보닐 화합물과 알파 아미노산과의 산화적 분해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자, 여러분 최종 단계에서는 알돌 축합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멜라니딘 색소죠. 멜라노이딘 색소하고 스테레커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바로 알파 디카르보닐 화합물과 알파 아미노산의 산화적 분해 반응은 스테레커 분해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은 탈탄산 및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수가 하나 적은 알데히드하고, 자, 빠져나간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죠. 이를 스테레커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메일라드 반응의 최종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내는데, 최종 단계에서 스테커 분해 알돌 축합 반응 멜라노이딘 색소 생성 맞죠? 4번 질소배당체 형성 반응은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가봅시다. 멜라노이딘 색소의 특징이 아닌 것을 했는데, 보통 1번 멜라노이딘 하면 질소 내에 우리가 분자 내에 질소하면 한다. 단백질 아미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불포화도가 매우 크고 강한 형광성을 가진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4번. 자, 어느 정도 산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환원성이다. 자,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 환원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환원성을 가지며 식품 유지류에 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자, 항산화 작용은 뭔가 다른 식품의 산화를 방지해 주는 것이죠. 자, 3번이죠, 여러분. 붉은색의 형광성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멜라노id 갈색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고 39번 봅시다. 아스코르브산 하면 뭐죠? 비타민 C의 갈색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효소 불활성화를 위해 전처리라는 건 가열이죠. 효소의 불활성화. 실시한 가공식품에서는 비효소적 갈변화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효소적 옳은 것이니까, 자, 효소적 갈변화 반응은 억제시켰죠. 왜? 효소를 불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효소가 불활성화되니까 효소적 갈변화 현상은 억제됐지만 이때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은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갈색화 과정은 신선한 과일, 야채류 조직 내에 존재하는 아스코르브산 산화 효소들에 의해 촉진이 된다 했는데, 이런 갈색화 현상은 신선한 과일, 야채류 조직 내에 존재하는 아스코르브산 산화 효소, 이것도 맞습니다. 효소적 갈변화 현상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아스코르브산은 건조 제품, 냉동 제품, 감자튀김, 맥주 등의 갈색화 방지를 위해서도 널리 사용한다. 오히려 아스코르브산은 환원제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식품의 산화를 방지하는 거, 널리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비타민 C요. 3번을 봅시다. 아스코르브산의 산화 효소에 의한 갈색화 반응은 아스코르브산 함량이 큰 감귤류의 가공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이다 했는데, 자, 아스코르브산은 산화효소에 의한 갈색화 반응이 아니죠. 아스코르브산 자체는 비효소적 갈변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산화효소에 의한이 틀렸죠. 그냥 아스코르브산은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으로 산화에 의해서 비효소적 갈변화가 일어난다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입니다. 40번 문제 가봅시다, 여러분. 캐러마라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아미노 화합물이 존재하지 않는 주로 당류의 가열에 의해 형성된 가열 분해물이나 가열 산화물 등에 의한 갈색화 반응 맞죠? 자, 당류를 가열하면 수분이 증발됐을 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수분이 증발되면서 갈색화 반응 1번 맞습니다. 3번 봅시다. 캔디류와
같이 설탕이나 물엿을 주원료로 하는 단과류에 있어서는 캐러멜화에 의해 갈색화가 큰 문제가 된다. 이것도 맞죠? 4번 봅시다. 당을 많이 함유한 식품의 가공 중 형성된 맛과 향은 캐러멜화 반응의 결과 형성된 당분해 생성물의 맛과 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2번 봅시다. 아주 쉽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응. 이거는 쉽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은 메일라드 반응이죠. 당과 아미노산이 당과 단백질이 존재할 때 이제 메일라드 반응입니다. 오히려 캐러멜화 반응은 가열시 우리가 갈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92쪽 봅시다. 자, 41번 문제죠, 여러분. 당류의 가열로 산화, 탈수, 분해 산물의 중합 또는 축합으로 갈색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 자, 주로 당류에 작용하면서 가열에 의해서 자, 수분이 탈수되면서 우리가 갈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캐러멜화 반응이죠.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42번. 캐러멜이 생성될 수 있는 최적 온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배웠죠? 우리가 180에서 200도씨에서 캐러멜화가 최적화된다. 고온에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2장 자 30강 요거를 핵심 문제 풀이를 마쳤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제 31강 식품의 물성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